명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님은 잠시 나가셨어. 오랜만이야, 동서? 저번 명절 이후로 처음이지? 아, 형님 오셨어요? 이번엔 일찍 오셨네요. 재우랑 아주버님도 오셨어요? 아니, 나중에 따로 올 거야.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어디로 할까 했는데 과학고로 가기로 했어. 근데 윤호는 요즘 어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싫어하더니 성적도 개판이라면서? 애들 인생이 성적뿐인가요? 전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에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참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건 어때? 여기 엄마들이 공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공부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니까 윤우도 맘 잡고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흰 창의력 키울 수 있게 여러 경험을 쌓아주고 싶어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한테 원망 듣는 거야. 나중에 윤호가 동서한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러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애가 싫다고 해도 일단 공부는 지켜야지. 하긴 중요성 모르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 제 아이 교육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재호한테 간섭 안 하잖아요. 아이 성향이 다른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 어머, 작은 애도 왔구나. 윤호는 못 본 사이 키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그래,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고? 에이, 다 자기 할 만큼 하고 있죠. 못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면 되겠어.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로 가기로 했냐? 재호는 공고 가기로 했어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남편도 재호 이해하니까 가라고 허락해준 상황이에요. 아? 너가 애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재호 봐라. 일단 공부를 해놓으니까 뭐라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넌 무슨 생각으로 공고 같은 것을 보내기로 한 거야? 공부 못하는 것들 사이에서 물들면 네가 어떡할 생각이냐? 물들기는요. 요즘 공고는 예전이랑 다른걸요? 오히려 기술을 바로 배우려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돼서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래요? 저희도 무턱대고 허락한 거 아니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러다가 자식 인생 벼락으로 내모는 거야. 그날 저녁. 작은 애야, 그네한테 학비 좀 보태줘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 학비를 왜 저희가 보태야 돼요? 과학고 간다고 하잖니. 똑똑한 애는 돈으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거 모르니? 학비에 학원비까지 월 수백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족이 돼서 도와줘야지. 어머니, 윤호도 학교 들어가요. 저희도 들어갈 곳이 많은데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윤호는 뭘 잘했다고 해? 재호 봐라. 잘하면 우리 집안에서 명문대 출신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돈을 안 보태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윤호 어차피 공부도 못하니 공장 같은 데 취업할 텐데 투자해봤자 본전도 못 뽑아먹어. 차라리 공장 보내고 학비는 재호한테 지원해주도록 해. 맞아, 동서. 어차피 어느 정도 하면 장학금도 받을 거잖아? 그럼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재호 인생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애가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상 하나 제대로 안 하겠어? 아니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재호보다 윤호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애는 아니에요. 목표 없이 달리기만 하는 애랑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짜는 도전하는 애랑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요구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 어차피 들어갈 거 없으니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동서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면 책임질 거야. 능력도 없음 투자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공부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인성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이한테도 하지 않을 테니까 꺼내지 마세요. 기회를 줘도 난리야.
그래,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날 밤. 텔레비전 안 보면 내가 봐도 되지? 미쳤어. 난 적당한 소음이 있어야 공부한다고. 근데 네가 텔레비전을 보면 하하호호 소리 낼 거 아니야.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방 안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휴대폰으로 음악 같은 거 틀어놓으면 되잖아. 보라고 있는 걸 못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돌았냐? 야, 공부도 못하는 찐따가 무슨 말이 많아. 네가 나보다 공부 잘하냐? 아, 야, 그래. 너 이번에 공부 가기로 했다면서? 떨어지는 애들 모은 곳에 가서 뱀 머리나 해볼 생각이냐? 질 떨어지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너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텔레비전 보겠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이게 어디서 언성을 올려? 우리 재호가 공부하겠다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회방을 다. 네가 이러니까 공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고등학교도 가지 말고 공장이나 알아보는 게 네 인생에 도움될 것 같구나. 우리 재호는 지금 공부해. 이 할미가 단단히 일러놓도록 할 테니까. 공부하는데 필요한 건 없니? 그냥 쟤 좀 치워줘요. 옆에 있으니까 집중을 하나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아이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다니까요. 아이고 이 할미가 그렇게 해줄게. 너 따라와. 어디서 방해를 해? 잠시요. 윤호야, 너 울었니? 왜 그래? 누가 울렸어? 엄마, 할머니가 나보고 공장이나 가래. 텔레비전 보려고 했는데 재호가 못 보게 하잖아. 공부하는 거 도와주진 못할 망정 회방 놓는다고 화내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할머니 방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다 왔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공부 안 한 게 그렇게 욕먹을 행동인 거야? 항상 올 때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엄마가 진작 나섰어야 됐는데 미안해. 윤호야, 짐 싸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만 윤호가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해. 벌써 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길을 찾았잖아. 목표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방황하다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지? 우리 아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렴. 고마워 엄마. 여보,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 몇 년째야? 애들이 학교 들어가는 어머님도 형님네도 애를 그렇게 차별하고 있어. 중학교 3학년짜리 애한테 공장이나 가라고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보고 재호 학비나 보태라고 하더라. 뭐? 애랑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야, 짐 싸. 이런 집구석이랑 상종할 일 두 번 다시 없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고 넘어가겠지만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건 못 참아.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나도 같은 맘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진로까지 쭉 짠 애야. 요즘 그 나이 또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나도 더 이상을 못 찾겠어. 그래, 차라리 가자. 잠시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겠다고 난리야? 집 갈 거야. 내 아들이 이딴 데를 봤는데 여기서 먹고 자고 하겠어? 너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러니까 윤호가 보고 배우지 못하지. 형이나 자식 교육 잘 시켜. 그렇게 공부만 할 거면 독서실에 있지 여긴 왜 와? 그리고 잘난 과학고 보냈는데 그 학비를 우리 보고 왜 보태라고 해? 지금 내가 만만하다 이거야? 재호가 어떤 앤데 언성을 올려? 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지. 저러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거 몰라서 그러냐? 저래서 뭐가 되겠어? 적어도 쟤보단 나을걸? 저렇게 사람 없인 여기는 애가 자라서 뭘 하겠다고. 형도 정신 똑바로 차려. 형한테 재호가 중요하듯이 나한텐 윤호가 소중해. 근데 내 아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벌 세우면서 형 아들은 우쭈쭈해? 이게 차별인 거 몰라서 그래. 그렇게 자부심 있으면 알아서 키우든가 해. 우리한테 괜히 손 벌리지 말고. 알겠어? 이게 정신 나갔나? 너 그 말 취소 안 해? 네 아들이랑 우리 아들이 어디가 같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감히 같은 취급을 해? 그래, 너 죽고 나 죽죠? 이것들이 어디서 쌈박질이야? 그래, 네가 이렇게 행동할 생각이면 우리랑 영 끊자. 너 같은 아들 나한테도 필요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올 생각 하지 마. 잘 됐네. 나도 윤호한테 이런 할머니 친척 만들어줄 생각 없어.
두 번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할 일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잠시요. 기운 차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저 때문에 좋은 날 싸우신 거잖아요. 제가 뭐라도 잘했음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텐데. 죄송해요. 윤호야, 엄마랑 아빠 네가 자랑스러워. 네 주위에 뭔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데가 있니? 요즘 애들은 공부만 하느라 자신의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잖아. 하지만 넌 벌써 꿈을 갖고 노력하는 중이야. 지금은 한참 뒤떨어져 보이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큰 차이를 준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 엄마 말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참나, 자기 아들만 소중한 줄 아나. 당신도 전화 오면 그냥 다 무시해버려. 당연하지. 그동안 형님이랑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건 참았지만 윤호 건드리는 건 선 넘었지. 안 그래도 맘 약한 애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꼭 성공할게요.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모가 자식 믿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그니까 언제든지 자신감 갖고 힘내. 네, 그렇게 할게요, 엄마. 7년 후. 엄마, 저 군대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동기들도 다 복학한 만큼 슬슬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부탁?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해달라는 게 있다니까 너무 좋은걸? 이거 혹시 엄마가 관리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프로그램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나름 수익이 나와서 모은 거예요. 이게 얼마야? 이걸 유도 네가 다 벌었다고? 네. 자리 잡기 전까진 군대 갈 생각 없었는데 이젠 슬슬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매달 꾸준하게 들어올 거예요. 게임을 좀 만들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슬슬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가끔씩 통장 정리해주세요. 아,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쓰셔도 돼요.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저 많이 믿어줬잖아요. 우린 이런 거 바라고 그런 거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믿는데 다른 뜻이 있어서야 되겠니? 이건 엄마가 잘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와. 항상 작았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엄마는 우리 아들이 참 자랑스러워.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 돼서 꼭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3년 후. 다녀왔습니다. 그래, 주말에 어딜 그렇게 다녀온구냐? 사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 샀어요. 그래도 매달 1,000만 원은 들어오는 건물이에요. 엄마랑 아빠도 편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우린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아들이 힘들게 번 걸 어떻게 받겠어. 그리고 우리가 아직 나이가 몇인데 벌써 쉬겠니? 지금 일하는 것도 좋으니까 이건 아들이 잘 갖고 있어. 알겠지? 설마 우리가 노후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겠니? 그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건물에 대해 뭘 안다고 하겠어. 아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재호랑 같은 학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퇴했단 말을 들었어요. 얘기를 듣기로는 성적이 항상 중하위권이라서 못 버티고 나갔다는데 저랑 엄마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물론 이게 나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엔 할머니 댁에 가면 안 될까요? 아들이 그러고 싶다면 그래야지.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뭘 어떻게 말하겠어. 내가 애초에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도 당신이랑 윤호 때문이잖아. 어떻게 상처 준 사람 옆에 피해자를 두겠어. 근데 윤호가 그러고 싶다면 부모로서 옆에서 지지를 해줘야겠지. 안 그래? 그치? 윤호야, 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 근데 그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당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왕 할 거면 시원하게 한 방 먹이는 거 잊지 마렴.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해요. 그때 재호야, 이제 밖으로 좀 나와. 언제까지 안에만 있을 건데? 아, 왜 자꾸 그러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갔잖아. 근데 다니든 말든 내 선택 아니야?
엄마가 못해서 꿈꿨던 인생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뭘 해줬는지 몰라서 그래. 아, 대체 뭐가 문제라서 자퇴를 한 거야? 적어도 그만뒀으면 다른 학교라도 가서 졸업해야지.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 뭐가 달라지니? 아, 공부하기 싫다니까. 그동안 먹는 거 즐기겠다는데 엄마 왜 그래? 엄마 때문에 난 친구 하나 없는 삶을 살아야 됐던 거 정말 몰라서 그래? 그게 내 잘못이니? 다 너 하나 잘 되게 만들려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이렇게 살면 엄마 뭘 보고 살란 거야? 성적 안 좋다니까 할머니 표정 못 봤어? 평소에 그렇게 오냐오냐 해놓고 지금 와선 혐오하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 내가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 그거야 너한테 걸었던 기대가 컸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공부해서 다른 곡 하면 되잖아. 거기서 좋은 모습 보이면 할머니도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엄마, 이상한 말 하지 마. 그러다가 또 안 좋은 모습 보이면 그때 또 지금 같은 모습 보일 거잖아. 그런 대우 받는 거 죽어도 싫어. 왜 내가 그런 눈빛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너 자꾸 이럴 거야? 예전에 당당하던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내가 이러라고 너한테 헌신한 줄 아니? 아, 강재호! 아, 시끄러워. 제발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날 저녁. 저놈은 대체 왜 저러고 있어? 언제까지 저런 실패자 인생 살 거라고 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나도 지금까지 안 해본 짓 없어. 근데 안 통하는 걸 나한테 어떡하는 건데? 그게 자랑이야? 어떻게든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게 엄마야. 그니까 제가 저 모양 저꼴 아니야. 애가 잘하는 건 자기 덕분, 못하는 건 다 내 탓인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은 나랑 다른 부분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한 번이라도 경계한 적 있어? 나처럼 혼내기만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같이 잘못한 거잖아. 애 교육은 엄마 탓인 거 몰라서 그래? 지금 밖에서 일하는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럼 훈육할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이만큼 벌어와봐. 요즘 쪽팔려서 동네를 거닐지도 못해. 이 근방에 공부 못해서 자퇴하느라고 소문난 거 몰라서 그래.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니까. 학과가 안 맞으면 자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잘못한 거 같고 애를 대역죄인을 만들어야겠어. 어머님도 똑같아. 그렇게 응원해줬으면서 결과 안 좋으니까 바로 돌변하셨잖아. 애가 그거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아? 그럼 자기가 진작 잘했어야지. 뭘 잘했다고 지금 난리야. 대학교 가서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면 그만큼 더 노력했어야지. 노력 하나 똑바로 못한 주제 실패자라고 저리 구는 게 더 이상한 놈 아닌가? 실패자 거리지 좀 마. 애한테 얼마나 상처를 줄 생각인데. 그깟 성적 한 번 안 좋다고 애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이라도 애 편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다음 주에 명절인 거 알고 있지? 그때 데리고 갈 거니까 사람꾸실하게 만들어놔. 아, 이래갖고 엄마 보기 쪽팔려서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 아, 참. 일주일 후. 뭐냐? 너희가 여길 왜 와? 영 끊고 살았으면 오질 말아야지. 저도 그럴까 생각했는데 윤호가 한 번은 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요. 10년 만에 뵙는데 아직 정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근데 형님은 얼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뭐, 지금 사람 속 긁으러 왔어? 기분 좋은 명절에 왜 나타나서 난리야? 윤호가 그래도 성인이 됐는데 인사 정도 시켜드려야죠. 앞으로는 얼굴 안 볼 사이인데 마지막 인사는 제대로 하게 해줘야죠. 참나, 윤호는 얼마나 잘났다고 왔대? 어디 공장 가서 주인 같은 거라도 하나 보지? 작작하세요. 제 아들이 형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재호는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서 안 나온다면서요? 윤호 친구가 그 학교 출신이라 소식이 들렸네요. 그래서 지금 자랑하러 왔단 거야? 아, 그렇게 잘 나가는 우리 애가 자퇴했다고 놀리러 온 건가? 동서도 성격 만만찮네.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도 뒤끝도 있고 말이야. 둘 다 그만해라. 일단 온 거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가. 그렇게 할게요. 잠시 후. 그래서 요즘 어때? 학교 그만두고 할 건 있나 모르겠네. 뭐? 이 찐따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자퇴했다고 한들 너 같은 애랑 급이 같다고 여기는 건 아니겠지? 급?
급 같은 소리 하지 마. 가장 추한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사람을 급놔두는 사람들. 이런 놈들은 하나같이 제 위치를 모르더라고. 넌 그래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던 엘리트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집에서 먹고 놀고 있잖아. 넌 얼마나 잘났는데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네가 봤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 자괴감을 엄청 느끼지 않을까? 너 혹시 XX 게임이라고 들어봤어? 땡땡땡은? 이거 만든 사람이 나야.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돈도 꽤 잘 벌고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건물주가 됐네. 자, 그럼 너랑 나중에 누가 성공한 사람 같아? 네가 건물주라고? 그렇게 잘 나간다고? 넌 공고 나왔잖아. 능력 하나 없는 애가 지금 건물을 샀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안 되겠어. 사람은 능력이 다가 아니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나처럼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넌 죽을 만큼 노력한 적이 있어? 뭐, 뭐? 윤호가 건물을 샀다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건물을 말하는 거야? 네. 우리 아들이 재능이 많아서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어찌나 잘 만드는지 20대 초반부터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노후라고 건물까지 산 거 있죠? 이런 효도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재호가 그랬다고? 우리 손주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구나. 거짓말. 공고 나온 애가 재능이 있다고? 자꾸 낡은 곳이겠지.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윤우한테 뒤질 수 있어. 지금 자랑하러 온 거구나. 형님, 세상에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면 서울대 출신 백수는 왜 있겠어요? 재호랑 윤호의 차이가 뭔지 알고 있으세요? 재호는 집에 밖에서 책만 들여다봤지만 윤호는 밖에서 여러 경험을 했어요. 창의력을 키우면서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은 성적이 다가 아니란 걸요. 그리고 어머님, 그건 어머니도 똑같으세요. 윤우랑 재호를 차별했죠? 내가 언제 했다고 그러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엄하게 대한 거지. 아니요? 차별하셨잖아요. 아이가 그걸 1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요. 재호한테 방해된다고 무릎 꿇고 벌 세우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엄하게 대했다고요? 그 정도 훈육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 공부하는 학생 뒤에서 놀겠단 말을 해? 그걸 재호가 있으면 혼내셨겠어요? 윤호한테 니까짓 게 공부해서 뭐하냐고 타박만 했겠죠. 쉬는데 눈치 주지 말라고 할 게 뻔하잖아요. 어머니,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재호가 저렇게 돼서 어떠셔요? 우리 재호가 어때서? 곧 좋은 곳에 취업할 거거든. 설마 그거 하나 못하겠어? 그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아들만큼 잘 살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잠시요. 윤호야, 방 안에 있지?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할미가 손주 챙기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니? 이거 이번에 들어온 과일인데 달고 맛있더라. 먹고 좀 가렴.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할머니 저보다 재호를 더 좋아하면서 왜 그러세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한두 번 그러셨어요? 아이, 이 할미가 어릴 때 했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나 보구나. 근데 절대 네가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야. 너도 소중한 내 손자인데 미워서 그랬겠니? 전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제 학비도 엄마한테 내라고 했잖아요. 저한텐 공장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찮게 여겼던 손주가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아차 싶으세요? 근데 전 이미 할머니한테 마음 떠나는걸요. 할머니 저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마음의 상처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제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 그게 무슨 망발이야? 할머니한테 누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재훈아 가만히 있지 못하니? 낄 데가 있는데 그걸 아직도 구분 못해. 내가 이러니까 널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호야, 다 할머니가 사랑하는 맘에서 엄하게 했던 거야. 내 아들들의 소중한 자식들인데 미워서 그러겠어? 그니까 이제 기분 풀고 할미랑 잘 지내면 안 되겠니?
전 그럴 생각이 없어서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마. 하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긴 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가볼게요. 일하느라 바빠서요. 잠시요. 기분 많이 풀렸어? 재호랑 한바탕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속에 응어리 같은 게 있었는데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올 수 있어서 좋았어. 근데 엄마,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더라. 엄하게 대한 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믿어지지 않더라고. 앞으로 별일 없을 거라고 하고 왔는데 그게 맞는 걸까? 마음 가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연을 끊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엄마랑 아빤 우리 아들 의사 존중하니까. 무슨 일 있음 엄마랑 아빠만 갔다 오면 되니까. 안 그래? 당연하지. 아까 형님 얼굴 점점 썩어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건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질투하는 시선 보내는 거 봤어? 나도 형님이 거품 무는데 얼마나 시원했는지 알아?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광경도 보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아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재혼하는 유노만도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휴, 그렇게 밀어줘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니 원. 우리가 뭘 못해줬냐? 대체 뭐가 부족해서 백수나 하고 있냐 말이야. 어머님이랑 당신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가장 속상한 건 재호잖아. 위로는 못할 망정 타박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야. 위로? 위로 같은 소리 하네. 그것도 잘하다가 실수할 경우에 해주는 거지. 지금 아예 실패한 인생을 사는 애한테 뭘 해주겠다는 건데? 에휴, 내가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키우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당신도 오냐오냐 하지 마. 이래서 제대로 살기나 하겠어? 윤호 봐라.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이쁜 꽃을 피웠냐. 근데 넌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럼 왜 그러셨는데요? 그 관심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에 안 들어오시는 거죠? 전 항상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 같은 인생 살지도 못했다고요. 전 천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교 가니까 저보다 대단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끝도 못 따라가는 친구들까지 있었죠. 윤호가 공고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뱀 머리라도 될 생각이냐고 했는데 그게 딱 저였더라고요. 용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발악하려던 뱀이 저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어떤 성과를 뽑아내길 바라셨던 건데요. 엄마랑 아빠 할머니가 저한테 기대만 했지 칭찬 한번 제대로 해주신 적 없잖아요. 전 세 사람 꿈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꿈은 대체 뭔데? 있기는 하니? 넌 한 번도 그런 의사를 밝힌 적 없으면서 우리한테 이지어서 투정 부리면 어떻게 하겠던 거냐? 저요? 카페 운영하고 싶다 했으면 허락하셨을 거예요. 혼자 조용하게 카페나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싶다고요. 아휴, 이런 약해 빠진 애 같으니라고. 너도 잘한 거 없다. 애초에 틀을 바로 잡았어야지. 저리 멘탈 약한 애를 키웠으니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윤호나 잘 챙겨주는 건데 말이야. 윤호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재호는 내가 데리고 갈게. 지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당신 여기서 자고 와. 재호야, 우린 집에 가자. 잠시요. 우리가 그동안 널 몰랐던 것 같아. 이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재호야, 카페 하고 싶단 건 진심을 담은 말이니? 네,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싫어할 게 뻔하니까 자꾸 말 안 했어요. 엄마도 한심하게 볼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해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안심해. 그죠?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싶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해볼 생각 없어? 자격증 따고 싶다면 엄마가 지원해 줄게. 정말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 해볼래요. 처음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아빠는 엄마가 어떻게든 설득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늦은 밤.
형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동서, 내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부탁 하나만 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부탁이요? 염치 없는 건 알고 계시네요. 근데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 지금 이러세요? 윤호 건물에 혹시 공실 같은 건 없을까?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고 싶은데 당장 내가 가진 비상금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안 될까? 가게요? 그리고 이건 윤호 건물이라서 저한테 권한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말할 거면 윤호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떠세요? 동서랑 재호 얘기 듣고 많이 반성했어. 아, 그땐 왜 그렇게 청소에 집착했나 모르겠어. 아까 재호가 그러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하면 뭐하냐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켜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윤호한테 연락해보세요. 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알아요? 윤호가 형님 전화 받고 마음 좀 풀지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잠시요. 네, 큰엄마.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윤호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죽을 죄 진 거 알아. 내가 찾아가서 속죄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동선 너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 도와달라고요? 잘난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제라도 재호가 해보고 싶단 거 밀어줄 생각이야. 그러려면 윤호 너희 도움이 필요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 은혜는 어떻게든 갚도록 할게. 제가 뭘 해드리면 되는데요? 네 건물에 공실 하나 없을까? 우리 아들이 카페를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쪽으로 공부를 시켜볼 생각이야. 자격증은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도움 청할게. 아, 물론 월세 같은 것도 낼 거야. 근데 가진 돈이 적어서 보증금은 천천히 내면 안 될까? 인테리어부터 기계까지 넣으려면 수백, 수천이 깨진다고 들어서 그래. 저한테 그렇게 대해놓고 지금 도움을 바라시는 건 아니지 않아요? 큰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단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알아.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단 거. 그건 평생 사죄하면서 살 생각이란다. 윤호야, 용서를 구하러 갈게. 그니까 불쌍한 재호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동서한테 네가 소중한 아들인 것처럼 재호도 내 소중한 아이야. 그럼 엄마랑 아빠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주세요. 전 재호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저 때문에 큰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제대로 사과하시면 공실 하나 내드릴게요. 알았어, 내가 곧 찾아갈게. 기회를 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이번에 너희가 와서 했던 말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어. 머지않아 찾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잠시요. 엄마, 방금 큰엄마한테 전화 왔어. 공실에 카페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 처음엔 싫다고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건 더 싫어서 알겠다고 했어. 그래,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리고 만약 너한테 못된 짓 또 하면 그땐 가만히 있지 마. 넌 충분히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고마워, 엄마. 그래서 내걸었던 조건이 있어. 엄마랑 아빠한테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싶어.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도 이상한 말 많이 들었잖아.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건데? 이참에 엄마도 사과 톡톡히 받아. 우리 아들 덕분에 호강 한번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알았어.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윤호야,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매일까 하는 거야.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빠가 연을 끊었잖아. 그니까 넌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 잊지 마렴. 네가 힘들어하면 엄마랑 아빠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알겠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우리 이혼해. 뭐? 너 정신 나갔어? 네가 뭔데 이혼을 하니 많이 하는 건데? 이번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다간 계속 재호한테 죄 지을 것 같아서 그래. 그니까 우리 서로 갈 길 갔으면 좋겠어.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 아니, 재호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제라도 하고 싶단 거 내가 지원해 줄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본 적 있어? 이거 봐.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애가 그 모양 그 꼴 아니야. 애는 아무 잘못 없어. 그리고 여기 있음. 당신 때문에라도 우리 애 망가질 것 같아. 그니까 우리 서로 갈라서자. 너 같은 거랑 살다간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며칠 후. 동서, 오랜만이야. 미안해.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되는데 그이랑 싸우느라 나오는 게 힘들었어. 혹시 내가 연락 늦게 해서 화나고 나온 건 아니지? 당연히 나죠. 그럼 안 나겠어요? 근데 싸워서 늦었다고 하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카페 할 거라고 하니까 반대 많이 했나 보죠? 그렇지. 그렇게 공부시켜봤는데 지금 카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난 지금이라도 우리 애가 하고 싶단 거 해주고 싶어. 동서랑 윤호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더라. 난 재호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날 호강시켜줄 자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 싶었어. 지금이라도 이거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니 할 말이 없네요. 사실 10년 만에 갔던 건 윤호의 부탁이 있어서였어요. 우리가 입었던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형님, 아이들은 인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애들을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언젠간 우리 손을 떠날 건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은 직업 얻죠. 그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 후엔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재호 주위에 남은 게 있나요?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숨 쉴 구멍 만들어주자는 게 제 말이에요. 알아. 이번에 나도 그걸 많이 깨달았어. 근데 아직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매일 윤호보다 못하다면서 재호를 구박하고 있어. 그걸 말리다가 나도 맞기도 했고. 그래서 이혼을 할까 생각 중이야. 이걸 이제야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혼이요? 잘 생각하고 선택한 거 맞죠? 상황이 급박하게 흐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결과는 아니시죠? 그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난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 건데 남편은 여전히 자기 명예가 중요하거든요. 교육 방침이 받지 않다면 헤어진 게 나을 거란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그러셨다면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사과는 받아드릴게요. 윤호가 약속했다면 재호도 창업할 수 있을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그 선을 명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명심할게.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 1년 후. 아들,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네? 오늘 프로젝트 발표했잖아. 근데 그 전에 재호 창업식 있어서 잠깐 들렀다 가려고. 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 엄마 따라서 옮겼다면서? 그랬다고 하더라. 전에 예전 성 붙여서 불렀다가 한 소리 들었다니까. 새로 공부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지 업신이 여기는 태도도 많이 도와줬어. 그놈마도 재호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 이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이혼 후에 잘 산단 말 전해 들으니까 안심은 되네.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은 됐거든. 오며 가며 만났는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기회 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성공하면 뭐라도 하겠다길래 알겠다고 했어. 엄마는 어차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을 거잖아. 어머, 이제 엄마를 잘 아는 거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니네. 내가 싫었던 건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 집안이 아니었나 싶어. 요즘은 형님이랑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는데 의외로 죽이 착착 맞는 있지? 너도 나중에 울분 쌓인 거 다 풀리면 재호랑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해봐. 그래도 사촌이라곤 너희 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의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면 그렇게 할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재호의 가게 오픈일. 윤호가 많이 도와준 건지 손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형님도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재호 모습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잘못된 곳에서 만나 서로 틀어졌고 원망도 많이 했던 우리 사이였는데 원인에서 멀어지고 보니 결국 같은 한 아이의 엄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어요. 재호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윤호는 직장 내에서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되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금이에 오기에 키우는 것만이 답이 아닌데 극성인 엄마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품에 안고 살면 살수록 결국 사회에 나가 적응하지 못하는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전을 끊임없이 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일을 접하다 보니 저랑 형님 사이 트러블이 생각나서 사연을 적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녀의 행복은 성적순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내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믿고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